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을 오랜만에 했는데 매우 재밌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보세라님의 논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임상 논문은 사실 그동안 어렵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LB 주가도 올라서 기분이 좋으니까 이번에는 누구라도 반드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캔두님이 항상 고생을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캔두님이 정보 공유해주신 내용들이 사실 많이 밀려있는데요. 자, 먼저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문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파티닙이랑 바로 이제 경동맥 화학색전술 병용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증이냐 요거에 대한 것이고요. 추가로 뭐 황금박씨님 그 위아래로 등장하셨네요. 항상 일발을 하시는 분. 자, 이제 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어려운 단어죠. 어려운 거를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앞글자만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 A, C, 그래서 줄여서 테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테이스가 바로 요건데 화학색전술이라는 뜻입니다. 경동맥 화학색전술. 그래서 지금 요 치료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 논문은 바로 이 테이스라는 것과 아파티닙을 병용했을 때 더 효과가 좋은가를 보는 논문입니다. 자, 테이스는 뭐냐? 바로 경동맥 화학색전술이라고 했죠. 요 경자가 바로 진할 경자입니다. 우리가 뭐 경로 할 때 우리가 지나는 곳이죠. 어딜 지나느냐? 여기 있죠. 동맥을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색전이라는 것은 뭘 막는다는 뜻이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이제 암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여기 주사기를 사타구니로 넣습니다. 카테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쭉 타고 이렇게 동맥을 가죠.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로 주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항암제를 주입해서 일단 얘를 조금 죽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색전 물질. 색전이라는 것은 뭐를 막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넣어가지고 막아버려가지고 얘가 영양분을 공급 못 받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를 킬하고 두 번째는 굶겨 죽이는 거죠. 이런 방법이 바로 테이스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좀 의문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간으로 가는 동맥을 막으면은 야, 간도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 못 받아서 간도 괴사하는 거 아니냐, 암 죽이려다가 간도 같이 죽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배경 지식만 추가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바로 간에는 영양분, 산소를 공급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봤던 간 동맥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간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있어서 가능한 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간 동맥을 막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간은 간동맥이랑 간문맥 중에서 어떤 곳에서 더 영양분을 많이 받을까요? 그러니까 간동맥을 막았을 때 간이 타격을 많이 받을까 안 받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막는 거니까 간이 타격을 많이 받으면은 간동맥을 막을 수 없겠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동맥보다는 간문맥으로서 간이 뭔가 영양소나 산소를 더 많이 받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간문맥은 이제 포르베인이라고 하는데 소화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도 역시 이제 간문맥, 간동맥 둘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양분을 받긴 하겠죠. 둘 다에서. 자, 근데 이 비율이 바로 간문맥이 75%, 간동맥이 25%입니다. 그러니까 혈류를 간이 공급받는데 지금 가장 높은 비중이 간문맥인 거죠. 그러니까 25%, 4분의 1밖에 안 되는 간동맥은 막아도 이 간이 생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동맥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자, 반면에 이제 우연의 일치로, 정말 행운의 일치로 요 암 같은 경우에는 이 간동맥으로부터 혈류를 90% 공급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대부분 간 문맥으로부터 75%를 공급받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간 동맥으로 90%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동맥을 막았을 때 얘는 지금 90%가 타격을 받게 되고요. 일반적인 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밖에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동맥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테이스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이름이 굉장히 어렵게 적혀 있어서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특히 영양을 많이 공급받는 그 동맥을 찾아가지고 항암제 넣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뭐 추가로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박셀바이오 다뤘던 영상 보시면은 사실 한번 다뤘었어요. 경동맥 화학색전술. 근데 제가 그림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테이스라고 적혀있죠. 우리가 살펴봤던 게 바로 테이스였습니다. 여기 설명도 똑같이 나와있죠. 요 항암요법제를 투여하고 항암제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혈관색전, 그러니까 응고물질로 막아버려서 공급을 차단해서 사멸시킨다. 우리가 봤던 내용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서 테이스라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 항암제 넣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간동맥을.
그것을 이제 아파티닙이랑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랑 비교를 하느냐라는 건데, 뭐랑 비교할까요? 생각해보면은 요 테이스를 혼자 하는 집단이랑 테이스랑 아파티닙을 같이 하는 집단이랑 비교를 해보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파티닙이랑 같이 했을 때 더 효과가 좋다면은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클리니컬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는데, 이제 리저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58명의 환자들이 이제 인클루디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환자를 반으로 쪼개야 되겠죠. 그래야지 한쪽은 테이스만, 한쪽은 병용으로 쓰는 집단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반으로 쪼갰으면 몇 명이 되겠죠? 27명. 그 다음에 또 다른 집단은 31명. 그래서 27 더하기 30이라면은 여기 58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반반 나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예상해 봤듯이 테이스 언론입니다. 요거는 테이스 하나만 하겠다. 경동맥 화학 색전술 한 명 하나만 하는 거. 그 다음에 27명은 이 테이스도 하고 아파티닙도 같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병용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우리가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하죠. 뭐를 보고 하냐, 이거 OS 친숙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TTP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타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PFS를 많이 봤는데 뭐 조금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타임이라는 것이고요. 얘가 프로그레션 하는 그런 타임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지는지 아니면은 이게 잘 작아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크기를 보는 거고, 얘는 오래 사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거, 크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 일단 result에 significantly라는 말이 있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단어죠. 이 significantly가 나오면은 p-value는 그냥 0.05보다 작습니다. 요 단어랑 이 p-value랑은 같이 연결이 그냥 바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딱 이거 듣는 순간 p-value 낮게 잘 나왔구나. 그래서 significantly longer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OS 같은 경우에 longer가 나왔다는 것은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 병용으로 했을 때는 12개월이 나왔고요. 테이스 하나만 했을 때는 9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이 더 오래 살게 된 거거든요. 자, 요거는 임상시험을 처음에 테이스 언론이랑 그 다음에 병용으로 했기 때문에 요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요 OS의 3개월 차이는 바로 아파티닙의 차이입니다. 왜냐면은 아파티닙 말고는 다른 게 차이가 없거든요.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시험을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티닙 하나만 달라졌기 때문에 요 OS 3개월이 늘어난 것은 바로 아파티닙의 영향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우연의 일치냐 아니냐 라는 보는 것이 바로 p-value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3개월이라 한더라도 요거는 이제 클리니컬 베네핏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도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우연히 3개월보다 3개월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p-value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3개월은 우리가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신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OS가 3개월 더 이제 증진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TTP 같은 경우에도 9개월 대 5개월이 됐고, p-value는 0.05보다 작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TTP도 의미가 있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그 지표를 삼았던 두 개 다 잘 나왔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논문을 이제 통해서 이제 보면요. 자,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테이스 시술을 이제 가장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장 많이 하는데, 여기다가 아파티닙이라는 것을 이제 곁들여 주니까 효과가 더 좋아졌더라 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논문을 통해서 테이스 치료를 이제 해야 된다면은 아파티닙이랑 같이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파티닙은 지금 여러 병용 요법으로 많은 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들어가면은 다 효과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많은 논문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서도 똑같이 이제 살펴본 거고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 하기 전에 제가 너무 빨리 끝낸다고 조금 이제 끝마무리 좀 길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 다음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